여러분과 함께 21강 자본탐상 CBT 시험 대비 수업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25번부터입니다. 25번 아변봉내 비금속 개제물이 아변 방향으로 납작하고 길게 늘어진 것을 우리는 적층, 보통 우리 그냥 라미네이션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미네이션, 한자로는 적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스트링그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스트링그는 항공기, 동체, 날개 등의 구조물에서 형상의 유지와 강도의 일부를 담당하는 항공기의 한 부분입니다. 적층, 보통 우리 라미네이션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강재를 제조할 때 원료조합, 가스 빼기, 슬래그, 제거 등이 이제 조금 불량했을 때 인곤 내부에 동공, 블로우홀, 구멍이 생기거나 슬래그가 섞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강재 이런 재료가 이제 이와 같이 강제의 아변 제조 과정에서 동공하고 슬래그가 존재하는 부분이 층을 형성해서 그 부분이 두 매의 판처럼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이 결함이 존재하는 강판이 보일러에 사용되면 그 부분의 열 전도율이 나쁘기 때문에 과열, 강도 저하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이 결함 탐상을 위해서는 초음파 중에서도 판파를 많이 이용합니다. 판파를 적용한다. 자, 26번 침투 탐상 시험 할 때 수세성 형광 침투액이 후유화성 형광 침투액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수세성일 때는 유화제를 쓰지 않습니다. 후유화제를 적용할 때는 수세성으로 물을 씻습니다. 왜 유화제를 쓰느냐? 물로 잘 씻겨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화제를 사용합니다. 27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자본 모양 분류에 따라 다음 조건과 같은 경우 적합한 평가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부분에서도 아마 한두 번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조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선형 지시가 거의 나란히 일직선상에 있다. 그럼 이제 결함이 4개가 있어요. A, B, C, D인 선형 지시 길이는 각각 10mm, 15mm, 9mm, 13mm의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시 A, B 사이의 거리는 3.5mm이고요. B와 C 사이 거리는 1.5mm, C와 D 사이의 거리는 3mm입니다.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래 규격집에는 없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분류된 지시 길이가 25mm 이상일 때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그럼 그 시험표는 못 쓴다는 것이요. 이제 여기 규정을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한 곳에서 이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지시 A와 D는 이제 독립결함입니다. 왜냐하면 A와 B 사이의 거리가 3.5mm거든요. 그래서 A 10mm는 그냥 독립선상결함입니다. D, C와 D 사이도 3mm니까 D가 독립결함입니다. 13mm. B와 C는 그 사이가 1.5mm니까 이게 뭐냐면은 연속결함입니다. 이 연속결함은 B와 C가 15 구하니까 24죠. 거기에다 1.5까지 하니까 25.5입니다. 이는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A와 D는 독립지시이므로 합격이고 25가 안 넘으니까 B와 C는 연속한 지시이므로 이걸 한 개의 결함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 총 얼마가 되느냐? 몇 길이를 다 더하면은
25.5mm입니다. 25.5mm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합격입니다. 요거는 불합격입니다. 자, 28번. 그래서 요거는 25.5mm는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철강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시험품 구멍 등에 관통시킨 전기선을 거기에다 넣었어요. 거기에 전류를 보내는 전류관통법 기호는 B입니다. I는 자속관통법이고요. 29번 철강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자화할 때 극간자화법의 부호를 나타내는 것은 극간법은 M입니다. 극간법은 또 다른 말로는 요크법이라고 합니다만은 기호는 동일하게 M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 30번. 철강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 따라 검사 수행할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잘못하면은 알고 있으면서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갑은 자, 충격전류 사용한 연소법에서는 자화 조작 종료 후에 잡은 적용한다. 여기에 충격전류 사용한 연소법에서는 자화 조작 종료 후에 자분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충격전류는 잔류법입니다. 연소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잔류법 비형광 섭식법을 사용할 때는 자분 농도가 얼마냐 하면은 비형광일 때는 2 내지 10g per 리터인 것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건식법으로 자분 적용할 때는 시험면에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아니고 진동이 약간 생기더라도 균일하게 뿌려지도록 합니다. 이 건식법이 잘 안 뿌려집니다. 미세한 가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다 살살살살 진동을 주어가지고 골고루 뿌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게 현장에서 이걸 많이 다룬 사람이 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 해본 사람은 건식법으로 자분 적용할 때 시험면에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 뜻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통통통 약간 흔들고 그래 진동이 약간 생기게 해서 가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랍은 섭식법에서 금사액이 흐르지 않고 표면에 머물러 있을 때 흐름이 없는 바로 그 시간이 검사해야 됩니다. 이 말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 규격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액이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적당한 검사액의 흐름이 생기게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검사액의 흐름이 생기게 조치한다. 적당한 검사액이 흐를 때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랍은 이거는 굉장히 여기에 지금 애매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30번 같은 거는 정말 조심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랍은 같은 거는 비형광이니까 2 내지 10g per 리터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나번인데 어쨌든 다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고 다번도 실기를 안 해본 사람 건식법으로 자분을 적용하지 안 해본 사람은 다번도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 30번이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형광습식법 자분 농도는 참고적으로 적게 농도가 포함됩니다. 0.2 내지 2g per 리터입니다. 자, 이 30번 문제는 여러분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31번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 방법에서 현 타격의 오염 시험은 일반적으로 최소 며칠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은 30일입니다. 32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시형 표준 시험편의 인공결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말입니다.
인공섬은 짧은 곡선형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다. 인공섬은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원형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인공섬은 10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수개가 배열되어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근데 라합은 요것도 보니까요, 조금 문제가 어디에서 제가 잘못된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 책을 이래 보면서 이게 좀 잘못됐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인공섬 치수는 깊이 8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 판 두께 50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그 책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게 어디에서 그게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여기에서는 인공섬 치수는 깊이가 8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 판의 두께가 C형판의 두께가 50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A형 표준 시험편 판 두께가 100 마이크로미터일 때 표준 시험편 흠 깊이로만 나열된 것은 100 마이크로미터일 때 밑에도 있습니다만 15 마이크로미터 흠 깊이가 있고 30 마이크로미터, 60 마이크로미터 3개가 있습니다. 자, 두께가 100 마이크로미터일 때는 A1일 때 2개가 있습니다. 15하고 30이 있고 A2는 15하고 60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편 두께가 100 마이크로미터일 때는 여기에서 봤을 때 15, 30, 60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자, A1형은 한, 둘, 셋, 넷, 원형, 직선형 이렇게 있고 A2는 직선형 부입니다. 한,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A1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KSC2504 일종을 어닐링합니다. 풀림합니다. 풀림. 어닐링이 풀림이죠. 그 풀림할 때 불활성 가스의 분위기 중에서 600도씨 1시간 유지합니다. 100도씨까지 분위기 중에서 선행을 합니다. 이게 풀림입니다. 자, 이거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2형은 그래 A1형은 요거 압연을 했습니다. 한 것을 어닐링 한 것이고 A2형은 똑같은데 KSC2504 일종 전자연철판의 냉간 압연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A1형이 더 재질로는 좋겠죠. 자, 요거는 규격집에서도 몇 번 나온 내용인데 여기서 또다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표준 시험편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표준 시험편은 대비 시험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시험편은 대비 시험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시험편 대비 시험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수치 가운데 경사선이 있습니다. 사선을 제가 여러분에게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술 용어에서는 자꾸 이거 단축어를 씁니다. 경사선이라고 하면 되는데 사선이라고 했습니다. 사선 왼쪽에 있는 숫자들은 인공홈을 전문가들이 만드는데 그 깊이고요. 사선 오른쪽은 그 시험편의 두께입니다. 치수의 단위는 이럴 때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인공홈 깊이 공차가 있습니다. 7 마이크로미터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15 마이크로미터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30 마이크로미터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크로미터고 60 마이크로미터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꼭 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었기 때문에 규격집에 있는 걸 이렇게 몇 번이나 여러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2페이지 34번입니다.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형광자분을 사용할 때 나타난 지시를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구는 자외선 등, 자외선 조사장치 이렇게 합니다.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세 가지 기본 탐상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화를 하고요. 자분 적용하고 관찰을 합니다. 탈자는 꼭 필요할 때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세 가지 기본은 자화, 자분 적용, 관찰입니다. 36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B형 대비 시험편을 연속법으로만 자분 적용하는 이유에 적합한 내용은 왜 연속법으로 하느냐? 대비 시험편은 인공섬이 시험면에서 깊은 곳에 있는 내부 험이기 때문에 이제 둥글게 만들 그 내부의 깊은 험이기 때문에 연속법으로 해야만 그 자장이 잘 형성되고 자속이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B형 대비 시험편의 정확한 규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참조로 하세요. 구멍이 4개 있죠. 인공홈, 홀이 구멍인데요.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재질명은 전자연철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단위가 보면 H가 높이인데요. H가 높이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 이상이고요. D는요 직경입니다. 50, 100, 200 이렇게 직경이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혹 한 번씩 나옵니다. 10, 100, 200 요것도 가끔 한 번씩 나오고요. 재질명은 전자연철판이고 인공홀수 구멍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4개가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그럼 B형 대비 시험편 재질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A형과 같은 전자연철판 사용하나 용도에 따라 시험체와 같은 어떤 때는 시험체와 같은 바깥지름 재질 사용해도 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B형 대비 시험편 사용법 시험체 중앙 관통 구멍입니다. 도체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통과시켜 배치하고 전류관통법으로 좌우합니다. 또한 원둘레면에는 연속 자분 적용하여 형성되는 인공결합 모양을 관찰하여 자분 검사액 성능을 장치 자분 검사액 성능을 조사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내부 결함에 대한 검출 성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 표면 결함에 대한 성능 비교 검사할 경우 B형 대비 시험편 원둘레면 중앙부에다가 다시 A형 표준 시험편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지금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내부 결함을 검출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데 표면 결함에 대한 성능 비교 검사할 때는 A형 시험편을 한번 갖다 붙여서 하면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37번 두께 2분의 1인치인 시험체 간격 5인치인 프로드 사용하여 자화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화 전류인 것은 이 프로될 때는 시험편 두께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T가 4분의 3인치보다 작을 때 4분의 3인치보다 클 때 전류는 그 프로드 간격에서 작을 때는 90 내지 110을 곱하고 클 때는 100에서 120으로 곱합니다. 여기는 2분의 1인치니까 4분의 3인치보다 작지요. 그래서 이 식을 적용합니다. 프로드 간격이 5인치니까 5, 9, 45, 550, 40, 450에서 550이니까 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 38번.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자화할 때 고려해야 할 적합한 내용을 설명한 것은 가. 반자기를 크게 해야 한다. 반자기를 적게 해야 되겠지. 지금 반발하는 거니까. 나. 자개 방향은 시험할 명과 가능한 수직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개 방향은
예측되는 험의 방향에 가능한 한 수평이 아니고 여기에 수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는 다 가나다는 다 틀렸습니다. 라는 이 프로드법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강하게 전기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시험면을 태워서는 안 될 때 시험체 직접 통전하지 않는 자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프로드법은 직접 통전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정확하게 딱 고정을 안 시키면 스파크가 일어난다. 자, 39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외부로 새고 있는 잔류자기를 정량적인 측정할 때 적합한 가우스미터입니다. 정량적인 자, 철분 자기 컴파스 곤충편의 가우스미터는 정량적인 측정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눈금이 탁탁 있습니다. 가우스미터에 보면 얼마 정량적인 측정할 때 적합합니다. 40번 시험체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 시험체에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 그 전류가 만드는 자기에 의해 시험체를 좌우하는 방법으로 원주 방향의 결함이 잘 검출되는 방향 시험체 그 유도 전류를 그 전류가 만드는 자장에 의해서 시험한다 이러니까 이거는 자속 관통법입니다. 시험체 밖에서 이제 자속을 갖다 두고 전기를 통해 그 자장이 생깁니다. 이걸 안쪽으로 통과시켜서 그 원주 방향의 결함이 잘 검출되는 방법은 자속 관통법입니다. 자속 관통법입니다. 41번 강제 석유 저장 탱크 구조에 따라 용접부에 대한 자분 탐상 시험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석유 저장 탱크나 이거는 잘못하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좀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게 극관법입니다. 특히 교류 극관법을 합니다. 42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A형 표준 시험편에 7, 4선 50 원형으로 표시될 때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4선 오른쪽은 뭐냐면 인공홈의 깊이가 아니고 뭐냐면은 그 판 두께를 말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나의 4선 오른쪽은 인공홈의 깊이가 아닙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다의 4선 왼쪽은 인공홈 깊이는 맞는데 오른쪽은 너비가 아니고 판 두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라번이 맞습니다. 4선 왼쪽은 인공홈 깊이 7마이크로미터고 오른쪽은 판 두께 50마이크로미터를 나타냅니다. 자, 43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연속법, 잔류법 모두 검출 정밀도 충분할 때 보통 연속법이 작업 능률이 우수하다. 검출 정밀도가 충분할 때는 잔류법이 작업 능률이 우수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프로드법이나 이런 거는 그 프로드를 누르는데도 힘이 많이 갑니다. 그 누르면서 또 한쪽은 자분을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비효율적입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검출 정밀도가 충분할 때는 잔류법을 하는 게 작업 능률이 우수합니다. 연속법, 잔류법 모두 검출 정밀도 충분할 때 보통 잔류법이 작업 능률이 우수하다. 여기에 옳은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44번으로 넘어갑니다. 214페이지에 다음 중 자개 강도의 단위는 L스테드 OE로도 표시합니다. 자, 45번 여기에서 또 웨버가 뭐고 오음은 자입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할 때는 규격집을 한번 보도록 해주세요. 45번 자분 탐상 시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투자율이란 재료가 자화되는 정도이다. 맞습니다. 자기 이력 곡선은 전압 전류축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자화력의 세기, 자속 밀도 이 축으로 구성됩니다.
자계란 단위 면적당의 자력선의 수의 의미가 아니고 자계라는 것은 전기를 공급할 때 자장이 형성되는 것, 그것을 자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포화자계란 자계가 제거된 후 재료에 남아있는 자계, 그거는 잔류 밀도입니다. 포화자계라는 것은 그 자화가 세기가 계속 증가하고 해도 자석 밀도가 이제 어느 한도에 그 자계가 남아있는 그 포화자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자, 자기 이력 곡선 히스테리시스 루프, 히스테리시스 커브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강자성체의 자화 곡선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는 금속재료 산업기사는 기사시험에는 필답이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이력 곡선이 뭐냐 이러면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강자성체의 자화 곡선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46번 자구라는 것은 뭐냐면 자구의 남북 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자침이라 하며 누설자기 발생부에 놓으면 자침이 움직여 자기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계측기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 컴퍼스입니다. 그 다음에 와전류 탐상시험 ET 또는 ECT라고 하잖아요. 그죠? 와전류 탐상시험에서 적용되는 와전류의 특성으로 틀릴 것은, 자, 이런 건 우리가 와전류도 많이 안 배웠어요. 그러는 건 잘 읽어봐야 됩니다. 와전류는 항상 연속적인 회로로 흐릅니다. 맞습니다. 와전류는 이것도 표면 결합 탐상이거든요. 표면 전자기 안에서만 맴돌이 전류에서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와전류는 코일의 가장 가까운 표면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와전류가 물체에 침투되는 깊이는 재료의 투자율과 비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반비례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한번 봅시다. 와전류 표피오가로 금사체 표면에만 집중되어 금사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금사체 내부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자, 다만 주파수, 전도율, 투자율이 감소하면, 자, 여기 보세요. 주파수, 전도율, 투자율이 감소하면, 여기는 이제 감소하면 와전류 침투 깊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라번이 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교류 주파수에 따라 와전류 분포는 와전류 주파수가 증가할 때, 주파수가 증가한다 이 말은 침투 깊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표면 부근에서 와전류가 집중합니다. 반대로 주파수를 낮춰 코일 금사체 표면에 설치하면 와전류는 금사체 내부로 깊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다는 건 표면에서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성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자, 47번 KS 규격에서의 자분 탐상 시험에 사용되는 형광습식 자분 농도 범위는, 이건 자주 했습니다. 그죠? 0.2 내지 2g입니다. 그럼 라번의 2 내지 10g per 리터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비형광 자분 탐상 시험에서의 습식 자분 농도입니다. 그 다음 방사선 탐상 시험에서 적용되는 방사선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한 것은, 이것도 앞에서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중성자선과 알파선은 전자파의 입종이다 이러는데 입자선입니다. 입자선. X선과 베타선은 물질의 투과력이 강합니다. 물론 X선은 투과력이 강한데 알파선과 베타선은 투과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베타선 이런 것도 알파선 같은 경우는 종이 한 장 정도 투과할 정도, 베타선도 그거보다 좀 두꺼운 거 투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알파선과 베타선은 투과력이 약하다는 걸 알아주세요. 중성자선은 텅센 납 등의 원소의 흡수가 적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 비파괴 검사, 납 같은 거는 방사선 탐상 시험으로는 안 되는데 중성자 투과 시험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합원이 맞고요. 라합은 X선과 감마선은 물질의 원자번호 밀도가 적을수록 흡수가 커져서 투과가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원자번호 밀도가 적을수록 흡수가 적어져서 투과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합원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입자선은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이죠. 전자기파는 감마선, X선입니다. 알파선과 베타선은 투과력이 불량합니다. 감마선, X선, 중성자선은 투과력이 우수합니다. 중성자선, 전하를 갖지 않지만 전자와 똑같이 입자적인 성질, 파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성자선은 원자로 해서 강한 중성자선으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인공 방사성 원소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해서 열심히 수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